20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강산이 2번 변하고도 남을 만큼의 긴 흐름이었지만 은수의 시간은 여전히 그날 안개가 자욱하게 세상을 온통 희뿌옇게 지워버렸던 새벽녘의 차가운 강가에 굳어버린 듯 멈춰 있었습니다. 5살 배기, 아니 이제는 25 청년이 되었을 아들 하늘이의 작고 보드라웠던 손, 그 따스한 온기를 놓친 것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너무나도 허망한 순간이었습니다. 모처럼 떠났던 가족 여행길, 그림처럼 아름다운 강가, 마을에서의 하룻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눈을 뜬 하늘이가 물안개가 피어오르는 강가 풍경을 보고 싶다고 졸랐었지요. 지우는 피곤하다며 조금 더 자고 싶어 했고 결국 은수가 하늘이의 작은 손을 잡고 강가로 나섰습니다. 물안개가 어찌나 짙게 드리워졌던지 한치 앞도 제대로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마치 온 세상이 하얀 장막에 갇힌 듯 고요하고 신비로운 풍경이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불행을 예고하는 불길한 전조였는지도 모릅니다. 하늘이는 신이 나서 물가로 다가가 물수제비를 뜨겠다며 작은 돌멩이를 찾았고 은수는 잠시 안개 낀 강물을 멍하니 바라보며 상념에 잠겼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정말 아주 잠깐이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하늘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늘아, 하늘아. 안개 속으로 메아리치는 그녀의 절규는 처절했지만 아무런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달려온 지훈과 함께 그 일대를 미친 듯이 헤집고 다녔지만 아이는 그림자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이어진 경찰의 대대적인 수색 작업에도 불구하고 하늘이의 작은 파란색 운동화 한 짝만이 싸늘한 강가 진흙 위에서 발견되었을 뿐 아이는 끝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입을 모아 안타까운 사고였다고, 며칠간 내린 폭우로 불어난 강물에 아이가 휩쓸린 것 같다고, 이제 그만 마음을 추스르고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은수에게 하늘이는 결코 잊거나 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가슴 가장 깊은 곳에 영원히 살아 숨쉬는 눈물처럼 반짝이는 별이었습니다. 매년 하늘이의 생일과 실종된 그날이 돌아오면 은수는 홀로 그 강가를 찾았습니다. 차디찬 강물은 여전히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유유히 흘러갔지만 은수의 귀에는 그 강물 소리마저 하늘이의 애처로운 울음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강물 위로 하늘이의 해맑았던 웃음소리가 아련하게 겹쳐지기도 했고 혹시라도 어디선가 엄마 하고 천진난만하게 달려올 것만 같은 헛되고 서글픈 기대를 품은 채 그녀는 하염없이 강가에 주저앉아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남편 지훈 역시 그날의 끔찍했던 충격과 감당할 수 없는 상실감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인 것만 같아 깊은 죄책감에 시달렸고 그날 이후 웃음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변해갔습니다. 함께 슬픔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며 이겨내야 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서로에게 상처가 될까 두려워 속마음을 감추고 말을 아꼈습니다. 어느새 부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깊고 차가운 강이 흐르는 듯했고 집안은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하늘이가 쓰던 작은 방은 20년 전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벽에는 하늘이가 서툰 솜씨로 그린 알록달록한 가족 그림이 여전히 붙어 있었고 침대 머리맡에는 손때 묻은 로봇 장난감과 공룡 인형들이 금방이라도 주인이 돌아와 놀아주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방 안가득 희미하게 남아있는 아이의 채취, 그 작은 흔적들마저 사라져버릴까 두려워 은수는 매일 그 방의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고 정성껏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그 방은 그녀에게 성역이자 동시에 벗어날 수 없는 슬픔의 감옥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던 은수에게 아주 작은 그러나 소중한 위안이 찾아온 것은 꼭 3년 전 스산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늦가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 봉사활동을 다니던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한쪽 구석 낡은 철창 안에 잔뜩 겁을 먹고 몸을 잔뜩 웅크린 채 파들파들 떨고 있던 작은 갈색 강아지를 발견한 것입니다. 녀석의 크고 까만 눈망울에는 깊은 슬픔과 두려움이 가득 어려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눈빛이 마치 하늘이가 어릴 적 겁을 먹었을 때 짓던 그 표정과 너무나도 닮아 보였던 탓일까요? 은수는 자신도 모르게 철창 앞으로 다가가 한참 동안 그 작은 생명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차마 그 여리고 약한 존재를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은수는 그 강아지를 집으로 데려와 정성껏 씻기고 따뜻한 우유를 먹였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구석에서 나오려 하지 않고 사람의 손길을 극도로 경계했지만 은수의 변함없는 보살핌과 애정 속에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까맣고 동그란 눈동자가 밤하늘의 별처럼 유난히 반짝이고 따사로운 가을 햇살처럼 따뜻한 온기를 가졌다고 해서 햇살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햇살이는 마치 은수의 깊고 오랜 슬픔을 다 알고 이해라도 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가 거실 소파에 앉아 하늘이의 어릴 적 앨범을 넘겨보며 소리 없이 눈물 흘릴 때면 햇살이는 어느새 가만히 다가와 그녀의 축축한 손등을 부드럽게 하차주거나 가만히 그녀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며 말없이 따뜻한 위로를 건네곤 했습니다. 또 어떤 날에는 하늘이가 가장 좋아했던 낡은 공룡 인형을 어디선가 찾아와 그녀의 발치에 물어다 놓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은수는 마치 하늘이가 햇살이의 모습을 통해 엄마, 나 여기 이렇게 엄마 곁에 있어요. 너무 많이 아파하지 마세요라고 속삭이는 것만 같아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오르곤 했습니다. 지훈과의 얼어붙었던 관계도 햇살이를 계기로 아주 조금씩이나마 변화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햇살이를 데리고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고 녀석이 풀밭 위를 신나게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며 아주 오랜만에 마주보며 희미하게나마 웃음을 나누는 날들이 생겨났습니다. 햇살이는 그렇게 은수와 지훈에게 꺼져가던 삶의 의지에 다시 불을 지펴주는 작지만 소중한 등불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생명체가 가져다준 온기와 위로는 상상 이상으로 컸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때때로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 가장 잔인하리만큼 가혹한 시련을 또다시 안겨주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그해 가을 유난히 맑고 청명한 하늘 아래 온 산의 단풍이 절정으로 곱게 물들었던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은수는 여느 때처럼 햇살이와 함께 집 근처 강변공원으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잠시 목줄을 풀어주자 신이 난 햇살이가 마치 한 마리의 작은 다람쥐처럼 낙엽이 수북하게 쌓인 풀숲 위를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그 평화롭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흐뭇한 미소로 바라보던 은수는 벤치에 앉아 잠시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날카로운 자전거 벨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더니 동시에 빠른 속도로 달려오던 산악자전거 한 대가 햇살이 바로 옆을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너무나도 놀란 햇살이가 순간적으로 방향을 잃고 공원방 쌩쌩 달리는 차들이 위협적으로 오가는 넓은 도로 쪽으로 미친 듯이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햇살아, 안 돼, 햇살아. 은수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며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하는 듯한 극심한 공포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소리치며 햇살이를 뒤쫓았지만 이미 겁에 질린 햇살이는 뒤도 한번 돌아보지 않고 빠른 속도로 멀어져 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진 후였습니다. 또다시
또다시 이렇게 소중한 존재를 눈앞에서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불안감이 그녀의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20년 전 하늘이를 잃었던 바로 그날의 참혹했던 악몽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눈앞에 되살아났습니다. 온몸의 힘이 쭉 빠져나가며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한없이 울고만 싶었지만 이번에는 절대로 그렇게 무기력하게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를 찾지 못했다는, 아니,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다는 평생의 죄책감과 자책감이 그녀의 가슴을 끊임없이 핥히고 있었기에 이번만큼은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햇살이를 자신의 두 손으로 다시 찾아내고야 말겠다고 은수는 굳게 그리고 처절하게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피가 나도록 아랫입술을 깨물고 곧바로 집으로 달려가 햇살이의 사진을 찾아 밤새도록 수백 장의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갈색 털의 작은 강아지를 찾습니다. 이름은 햇살이, 겁이 많지만 사람을 잘 따릅니다. 오른쪽 귀 끝이 살짝 접혀 있고 실종 당시 파란색 목줄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시거나 보호하고 계신 분은 꼭 좀 연락 부탁드립니다. 살해는 절대 잊지 않고 충분히 하겠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줄도 자신의 몸이 지쳐가는 줄도 모르고 은수는 햇살이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며 동네 골목골목과 공원 주변을 샅샅이 뒤지고 다녔습니다. 잠시라도 눈을 붙이면 햇살이가 영영 자신에게서 멀어져 버릴 것만 같은 불안감에 뜬 눈으로 밤을 새우기가 일쑤였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홀로 전단지를 붙이고 다니는 그녀의 지친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20해 전 핏기 없는 얼굴로 하늘이를 찾아 헤매던 젊은 날의 자신과 너무나도 처절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두 번의 상실은 그녀에게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버거운 무게였지만 동시에 두 번 다시는 그 어떤 소중한 존재도 자신의 곁에서 떠나보내지 않겠다는 처절하고도 강한 동기가 되어 그녀를 끊임없이 움직이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햇살이를 찾아내고 말겠다고. 어둠 속에서 그녀의 두 눈은 절박함과 함께 결코 꺾이지 않을 결연한 의지로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훈 역시 이번만큼은 아내 곁을 묵묵히 지키며 함께 햇살이를 찾는데 힘을 보탰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도 깊은 수심과 불안감이 역력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세우며 햇살이를 찾아 헤맸지만 그 작고 사랑스러운 생명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길이 막막했습니다. 마치 공기 중에 증발해버린 것처럼 햇살이는 그 어떤 소식도 남기지 않은 채 은수의 곁을 떠나버린 듯 했습니다. 은수의 마음은 하루하루 시간이 흐를수록 절망의 잿빛으로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이러다 정말 햇살이마저 민준이처럼 영영 잃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끔찍하고 불길한 불안감이 시시때때로 그녀를 덮쳐왔고 그때마다 그녀는 더욱 필사적으로 거의 광적으로 햇살이를 찾아 나섰습니다. 동네의 모든 동물병원과 애견 미용실은 물론이고 인근 도시와 심지어는 조금 더 멀리 떨어진 지역의 유기동물 보호소란 보호소는 모조리 찾아다니며 직접 만든 전단지를 돌리고 눈물로 햇살이의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인터넷의 각종 유기동물 관련 커뮤니티와 SNS에도 매일같이 애타는 마음으로 햇살이를 찾는다는 글을 올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대부분 그녀의 안타까운 사연에 공감하며 위로를 건네는 댓글들 뿐 햇살이의 행방에 대한 결정적인 제보는 좀처럼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은수는 정말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이는 마치 자신의 일처럼 진심으로 함께 안타까워하며 적극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기도 했고 또 어떤 이는 마치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무관심하거나 심지어는 강아지 한 마리 잃어버린 것 가지고
뭘 그렇게 유난이냐는 식의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차가운 시선이나 무례한 말들도 햇살이를 반드시 다시 찾고야 말겠다는 그녀의 간절하고 절박한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하며 찾아간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의 작은 동물병원에서 은수는 운명처럼 한 청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병원은 수소문 끝에 알게 된 곳으로 은퇴한 노부부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며 주로 유기되거나 아픈 동물들을 거두어 돌보는 일반적인 동물병원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장소였습니다. 낡고 허름했지만 구석구석 정갈하게 정돈된 병원 마당에는 햇살 좋은 가을 오후의 햇볕을 즐기며 여러 마리의 유기견과 유기묘들이 마치 한가로운 시골집의 오후처럼 평화롭게 노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물들 사이에서 앳되어 보이는 한 청년이 다리를 심하게 다친 듯 보이는 어린 고양이에게 아주 조심스럽고 부드러운 손길로 약을 발라주고 있는 모습이 은수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청년은 26살쯤 되어 보였는데 햇볕에 건강하게 그을린 구릿빛 피부에 맑고 선량해 보이는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마치 오랫동안 이 일을 해온 숙련된 수의사처럼 섬세하고 능숙했으며 동물들을 대하는 그의 태도에는 꾸밈 없는 진심 어린 애정과 깊은 연민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은수는 자신도 모르게 그 청년에게 천천히 다가가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햇살이의 사진을 꺼내 보여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정말 죄송하지만 혹시 이런 강아지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며칠 전에 저희 집 근처 공원에서 잃어버렸는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질 않아서요. 청년은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고개를 들어 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깊고 고요하며 어딘지 모르게 슬픔이 어려있는 듯한 눈빛을 마주한 순간 은수는 또다시 알 수 없는 강렬한 끌림과 함께 묘한 익숙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 기억나지 않는 꿈속에서라도 한번 스쳐 지나갔던 사람을 현실에서 다시 만난 듯한 도저히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이상한 감정이었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로운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이곳 동물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지내고 있는 청년이라고 조금은 수줍은 듯 하면서도 담담한 어조로 소개했습니다. 어릴 적 불의의 사고로 부모님을 모두 여의고 자신 역시 그 사고의 심각한 후유증으로 인해 과거의 기억을 거의 대부분 잃어버린 채 이곳 시골 마을의 작은 보육원에서 오랫동안 자랐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그 보육원의 원장님의 따뜻한 배려와 도움으로 이 동물병원에서 지내며 자신처럼 세상으로부터 버려지거나 아픔을 가진 동물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다고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덤덤하게 덧붙였습니다. 그의 이야기에는 어딘지 모르게 깊은 슬픔과 지울 수 없는 외로움의 그림자가 짙게 배어 있었지만 동시에 세상을 향한 따뜻하고 긍정적인 시선과 맑고 순수한 마음가짐 또한 어렵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로우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햇살이의 사진을 한참 동안 물끄러미 들여다보더니 진심으로 걱정스럽고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가 많이 놀라고 무서웠겠네요. 이 사진 속 아이 눈빛이 참 맑고 영리해 보입니다. 제가 꼭 기억해 두고 혹시라도 이 근처에서 비슷한 아이를 보게 되거나 소식을 듣게 되면 가장 먼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꼭 다시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힘내세요. 그의 따뜻한 위로와 진심이 담긴 걱정 어린 눈빛에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극도의 불안감과 절망감에 시달리던 은수의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이 아주 조금이나마 스르르 녹아내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이 선량하고 마음씨 착한 청년이
자신이 그토록 애타게 찾아 헤매는 햇살이를 찾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아주 작고 희미하지만 간절한 희망의 싹이 그녀의 지친 마음 속에서 다시금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은수는 햇살이를 찾는다는 핑계를 대고 며칠 간격으로 로운이 있는 그 시골 마을의 작은 동물병원을 찾았습니다. 물론 가장 큰 이유는 여전히 사라진 햇살이를 찾는 것이었지만 어쩌면 그녀의 발길을 그곳으로 자꾸만 이끄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로운이라는 그 낯선 청년을 다시 한번 보고 싶다는 그녀. 자신도 미처 명확하게 깨닫지 못한 어떤 알 수 없는 강한 끌림 때문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로운은 매번 은수를 따뜻한 미소와 함께 진심으로 반갑게 맞아주었고 때로는 함께 병원 주변의 한적한 시골길을 돌며 햇살이의 행방을 묻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이 정성껏 돌보고 있는 유기동물들의 저마다 다른 재미있고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들려주며 은수의 깊은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려고 진심으로 노력하는 듯 했습니다. 그의 순수하고 꾸밈없는 말과 행동은 오랫동안 슬픔에 잠겨있던 은수의 마음에 잔잔한 위로와 평온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맑게 갠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그날도 은수는 로운의 동물병원을 찾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로운이 막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미에게 버려진 듯한 아주 작은 새끼 고양이에게 주사기로 우유를 조심스럽게 먹이기 위해 하늘색 셔츠에 소매를 무심코 걷어 올렸을 때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은수의 시선은 자신도 모르게 그의 오른쪽 손목 안쪽에 새겨진 아주 작고 희미한 푸른색 점에 마치 자석에 이끌린 쇠붙이처럼 강하게 머물렀습니다. 그것은 분명 20년 전 자신의 아들 하늘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마치 밤하늘의 작은 별처럼 반짝이던 바로 그 푸른색 몽고 반점과 너무나도 똑같았습니다. 은수는 순간 숨이 멎는 듯한 강렬하고도 압도적인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온몸의 신경세포 하나하나가 일제히 곤두서는 듯한 전율, 그리고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아 올라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만 같은 격렬한 감정의 동요. 설마 그럴 리가 없어. 이것은 그저 우연의 일치일 뿐이야. 하지만 만약 정말로 이 청년이 내 아들 하늘이란 말인가? 그녀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의 가능성과 의심, 그리고 한 줄기 믿을 수조차 없는 엄청난 희망으로 뒤엉켜 극도의 혼란과 흥분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은수의 머릿속은 온통 로운이라는 그 낯선 청년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다른 어떤 일에도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손목 안쪽에 새겨진 그 작은 푸른색 점,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꼈던 알 수 없는 강한 익숙함과 기시감, 그리고 20해 전 잃어버린 자신의 아들 하늘이와 놀랍도록 닮아있는 그의 선량하고 맑은 눈빛과 따뜻한 마음씨까지. 그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기묘하고 절묘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은수는 마치 보이지 않는 자석에 이끌리는 것처럼 로운의 동물병원 주변을 거의 매일같이 맴돌며 그에게 들키지 않도록 남몰래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조심스럽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동물들을 대하는 부드러운 손길과 다정한 말투, 혼자 있을 때 무심코 내뱉는 혼잣말의 내용과 특유의 억양, 그가 좋아하는 커피의 종류와 마시는 습관, 심지어는 그가 걷는 걸음걸이나 해맑게 웃을 때 살짝 휘어지는 눈꼬리의 모양까지 하나하나 세심하게 뜯어보고 기억할수록 로운에게서 하늘이의 어릴 적 모습과 그림자가 더욱 짙고 선명하게 드리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로운이 가끔씩 기분이 좋을 때면 자신도 모르게 흥얼거리는 듯한 콧노래는 어린 하늘이가
유치원에서 새로 배워와 하루 종일 입에 달고 살았던 바로 그 익숙한 동요의 한 소절과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은수의 심장은 주체할 수 없는 기대감과 동시에 혹시나 하는 불안감으로 매 순간 격렬하게 요동쳤지만 섣불리 그에게 다가가 자신의 엄청난 의심과 확신에 대해 직접적으로 확인할 용기는 차마 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자신의 이 모든 예상이 그저 헛된 망상이거나 착각으로 밝혀진다면 그에게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와 혼란을 주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지난 20년 동안 수없이 반복되었던 헛된 희망과 그로 인한 처절한 절망을 또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컸습니다. 결국 은수는 혼자서 끙끙 앓기보다는 로운이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시골 마을의 작은 보육원을 직접 찾아가 보기로 어렵게 결심했습니다. 그곳이라면 로운의 과거에 대해 무언가 조금이라도 더 구체적인 단서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서였습니다. 보육원의 원장님은 사진으로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인자하고 따뜻한 미소를 가진 백발의 할머니였습니다. 은수는 햇살이를 찾는 일로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고 싶다는 자연스러운 핑계를 대고 아주 조심스럽게 로운이라는 청년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원장님은 마치 자신의 친손자에 대해 이야기라도 하듯 깊은 애정과 자부심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로운이 처음 보육원에 오게 된 날부터 지금까지의 안타까운 사연들을 차분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 유난히 폭우가 며칠 동안이나 세차게 쏟아지던 어느 여름날 밤이었습니다. 마을 앞을 흐르는 강물이 위험 수위까지 불어나 범람 직전에 이르렀을 때 강가 근처에서 온몸이 흠뻑 젖고 흙투성이가 된 채로 거의 탈진하여 쓰러져 있던 어린 남자아이 한 명을 밤낚시를 하러 나왔던 마을 주민이 우연히 발견하여 급히 보육원으로 데려왔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발견 당시 심한 고열과 함께 극도의 불안 증세를 보였고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심지어 자신의 이름조차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심각한 기억 상실 상태였다고 합니다. 아이의 몸에는 다행히 크게 다친 외상은 없었지만 오랜 시간 동안 굶주리고 차가운 비를 맞으며 공포에 떨었던 탓인지 몹시 쇠약하고 위태로운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당시 보육원에서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아이의 부모를 찾아주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아이가 너무 어리고 기억을 모두 잃은 탓에 자신의 신원에 대해 아무것도 말해주지 못했고 결국 아이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어떠한 단서도 끝내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육원에서는 안타깝지만 그 아이에게 로운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친자식처럼 정성과 사랑으로 돌보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원장님의 담담하면서도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듣는 동안 은수는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듯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로운이가 발견된 시기와 장소, 그리고 기억을 모두 잃어버렸다는 사실까지 모든 정황과 단서들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단 하나의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숨막히는 긴장감과 함께 주체할 수 없는 격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며칠 후 은수는 다시 한번 로운이 있는 시골 마을의 동물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지훈도 함께였습니다. 지훈 역시 은수에게 모든 이야기를 전해 듣고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결국 아내의 간절함을 외면할 수 없어 무거운 마음으로 동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병원 마당 한쪽에서 그토록 애타게 찾아 헤매던 자신들의 반려견 햇살이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꼬리를 힘차게 흔들며 그들을 향해 달려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햇살이는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듯 눈에 띄게 야위어 있었고
털도 조금 푸석해 보였지만 다행히 크게 다친 곳은 없어 보였습니다. 기쁨과 안도의 눈물 범벅이 되어 햇살이를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 그 따뜻한 체온을 느끼던 은수는 곧이어 햇살이가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 로운에게 물었습니다. 로운은 약간 멋쩍은 듯 하면서도 다행이라는 표정으로 며칠 전 늦은 밤 병원 문 앞에 누군가 몰래 버리고 간 듯한 낡은 종이 상자 안에서 덜덜 떨고 있는 햇살이를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마도 누군가 더 이상 키울 수 없는 사정이 생겨 병원 앞에 버리고 간 평범한 유기견인 줄로만 알고 안타까운 마음에 임시로 고호하며 새로운 주인을 찾아주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햇살이는 처음 본 자신을 전혀 경계하지 않고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유난히 잘 따랐고 로운 역시 그런 햇살이에게 금세 깊은 애정을 느끼며 밤낮으로 정성껏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햇살이가 로운의 발치에 다가가 마치 어린아이처럼 애교를 부리고 로운이 그런 햇살이를 더없이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부드럽게 쓰다듬어주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은수의 마음속에서 그동안 희미하게 떠다니던 수많은 의심의 조각들이 마침내 하나로 완벽하게 맞춰지며 거대하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코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어쩌면 정말로 하늘이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아온 자신들에게 내려준 마지막 기적일지도 모른다는 강렬하고도 벅찬 예감이 그녀의 온몸을 뜨겁게 전율케 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않고 이 엄청난 진실 앞에 정면으로 다가서야 한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은수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마침내 굳은 결심을 한 듯 남편 지훈에게 로운에 대한 자신의 모든 생각과 의심 그리고 주체할 수 없는 확신에 대해 아주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털어놓았습니다. 햇살이와의 그 기적적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재회, 로운의 손목 안쪽에 새겨진 하늘이의 그것과 똑같은 푸른색 점, 그리고 하늘이의 어릴 적 모습과 놀랍도록 닮아있는 그의 해맑은 미소와 따뜻한 마음씨, 심지어는 사소한 습관들과 말투까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보육원 원장님으로부터 직접 전해 들었던 로운의 과거와 그가 보육원에 오게 된 충격적인 사연까지. 지우는 아내의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듣는 내내 처음에는 당혹스러움과 불신이 가득한 표정으로 쉽사리 그 말을 믿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어쩌면 아내가 너무나도 오랫동안 하늘이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에 시달린 나머지 헛된 망상이나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지난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늘이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헛된 희망과 그로 인한 처절한 절망을 셀 수 없을 만큼 수없이 반복해왔기에 또다시 그런 감당하기 힘든 상처를 받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새도록 이어지는 은수의 흔들림 없는 간절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와 눈물 어린 절절한 호소에 결국 지훈도 지난 20년간 굳게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을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부부는 함께 로운을 다시 한번 만나러 가기로 어렵게 그리고 비장하게 결정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그 청년이 자신들의 잃어버린 아들 하늘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지만 만약 아니라면 이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더 큰 상실감과 절망감에 빠지게 될지도 모른다는 엄청난 두려움을 안고서였습니다. 로운의 작고 소박한 동물병원에 다시 도착한 지우는 아내의 말대로 로운에게서 너무나도 선명하고 뚜렷하게 어린 시절 하늘이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 마치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사람처럼
얼어붙은 듯 한동안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로운의 천진난만하게 웃는 해맑은 미소, 동물들을 대하는 따뜻하고 순수한 마음씨, 그리고 무심코 하는 작은 몸짓이나 말투 하나하나가 마치 20년 전 5살배기 하늘이가 바로 자신의 눈앞에 서서 아빠 하고 달려와 안길 것만 같은 생생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훈의 붉어진 눈가가 파르르 떨리며 촉촉하게 젖어드는 것을 옆에서 지켜본 은수는 더 이상 한순간도 망설이거나 주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한 뒤 용기를 내어 로운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최대한 차분하고 침착하게 자신들의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아픈 사연과 지난 20년 동안 단 하루도 잊지 못하고 그리워했던 잃어버린 아들 하늘이에 대한 이야기를 눈물과 함께 절절하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운의 오른쪽 손목을 부드럽게 감싸쥐고 그 안쪽에 있는 작은 푸른색 점을 가리키며 거의 애원하다시피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로운아, 아니 하늘아, 혹시 정말 혹시라도 내가 우리 하늘이가 맞다면, 그래서 내가 기적처럼 살아 돌아온 것이라면 우리와 함께 유전자 검사를 한번 받아줄 수 있겠니? 제발 부탁한다. 은수의 그 가슴 미어지는 듯한 말에 로운의 해맑았던 얼굴은 순식간에 종이장처럼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끔찍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처럼 엄청난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황급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로운은 갑작스럽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 엄청난 상황 앞에서 극도의 혼란과 감당할 수 없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자신이 어쩌면 바로 눈앞에 이 처음 보는 낯선 부부의 20년 전에 잃어버린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이제 막 안정을 찾아가던 그의 평온했던 일상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파괴해버리는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폭풍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지난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자신을 마치 친아들처럼 아무런 조건 없이 아끼고 뜨거운 사랑으로 키워준 보육원의 원장님에 대한 너무나도 큰 죄송스러움과 인간적인 배신감, 그리고 지금껏 로운이라는 이름으로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의 지난 삶 전체가 한순간에 부정당하고 송두리째 뽑혀버리는 듯한 참을 수 없는 두려움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은수와 지훈 부부의 간절하고 애처로운 눈빛을 차마 정면으로 마주볼 용기가 나지 않아 마치 도망치듯 황급히 병원 문을 박차고 뛰쳐나가 정처 없이 어딘가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은수와 지훈은 그런 로운의 다급하고 위태로운 뒷모습을 망연자실하게, 그리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자신들이 너무 성급하게 다그쳤던 것은 아닐까. 그 여린 청년에게 너무나도 크고 감당하기 힘든 상처와 혼란을 안겨준 것은 아닐까 하는 깊은 후회와 쓰라린 자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로운이 스스로 그 모든 혼란과 고통을 이겨내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들에게 다시 다가와 주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나 길고 고통스러울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은수와 지훈은 로운에게 그가 감당해야 할 엄청난 진실의 무게와 그로 인한 극심한 혼란을 스스로 정리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기로 하고 섣불리 그에게 다시 다가가거나 잦은 연락을 취하여 부담을 주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대신 그들은 매일같이 로운의 작은 동물병원 근처를 멀리서 안타까운 눈빛으로 지켜보며 그가 겪고 있을 깊은 고뇌와 고통을 함께 나누고 따뜻하게 위로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부모로서 가슴 아파했습니다. 은수는 며칠을 고민한 끝에 로운에게 아주 작은 소포 하나를 보냈습니다.
그 소포 안에는 하늘이가 아주 어릴 적 잠자리에 들 때마다 품에 꼭 껴안고 자던 낡고 해진 갈색곰 인형과 하늘이가 글자를 처음 배우기 시작했을 무렵 서툰 글씨로 자신의 이름을 적어 놓았던 손때 묻은 그림책 몇 권, 그리고 빛바랜 가족 사진들이 빼곡히 담겨 있는 작은 앨범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어떤 강요나 부담도 주고 싶지 않았지만 혹시라도 이 오래된 물건들이 로운의 굳게 닫힌 잃어버린 기억의 문을 여는데 아주 작은 실마리라도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간절하고 애틋한 바람에서였습니다. 로운은 며칠 동안 자신에게 배달된 그 의문의 소포를 차마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아 자신의 방 한구석에 그대로 놓아두었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어쩌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릴지도 모르는 무서운 비밀이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알 수 없는 강한 호기심과 함께 그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가 자꾸만 그 상자를 어서 열어보라고, 그 안에 담긴 진실을 외면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결국 로운은 며칠 밤을 고민과 갈등으로 지새운 끝에 떨리는 손으로 마침내 그 작은 소포의 포장지를 조심스럽게 뜯어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군데군데 털이 빠지고 낡아빠진 갈색곰 인형이었습니다. 그 낡은 곰 인형을 집어드는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마치 번개가 치듯 아주 짧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렬하고 선명한 이미지가 섬광처럼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따뜻하고 포근하며 향긋한 엄마의 품에 편안하게 안겨 바로 이 곰 인형을 자신의 분신처럼 소중하게 꼭 껴안고 새근새근 잠이 들었던 아주 어린 꼬마 아이의 모습, 그리고 뒤이어 펼쳐본 낡은 그림책 속에는 자신이 아주 어릴 적 엄마 아빠의 무릎에 앉아 수십 번도 더 넘게 읽었던 익숙하고 정겨운 그림들과 함께 책장 한 구석 여백에 이제 막 글자를 배우기 시작한 아이의 서툴지만 또박또박 정성스럽게 적혀 있는 김하늘이라는 이름 석자가 마치 어제 적은 것처럼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로운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주체할 수 없는 격한 감정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쳐 올라오는 것을 느끼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숨죽여 울었습니다. 그는 간헐적으로, 그러나 이전보다 훨씬 더 자주, 그리고 더욱 선명하게 떠오르기 시작하는 아주 짧고 단편적인 과거의 기억의 조각들 때문에 매일 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괴로워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던 넓고 푸른 잔디밭에서 젊은 아빠와 함께 서로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한 채 신나게 공놀이를 하던 즐겁고 행복했던 기억, 밤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엄마가 자신의 머리맡에 앉아 부드럽고 감미로운 목소리로 불러주던 아름다운 자장가 소리, 그리고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며 어둡고 차가운 물속으로 끝없이 빨려 들어가는 듯한 끔찍하고 질식할 것 같은 공포의 순간. 이러한 상반되고 혼란스러운 기억의 파편들은 그에게 감당하기 힘든 극심한 정신적 혼란과 육체적 고통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자신이 과연 누구였는지, 과거에 어떤 이름으로 어떤 삶을 살았었는지에 대한 참을 수 없는 강렬한 궁금증과 갈망을 그의 마음속에 더욱 거세게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오는 늦은 오후, 기적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로운이 잠시 병원 마당 한쪽 처마 밑에 쪼그리고 앉아 복잡한 생각에 잠겨 비 내리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햇살이가 어디선가 흙탕물이 잔뜩 묻고 군데군데 해져서 거의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낡아빠진 작은 고무공 하나를 입에 물고 와 그의 발치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이가 5살 때 아빠와 함께
동네 공원에서 하루 종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신나게 가지고 놀았던 이제는 색깔도 거의 다 바래고 바람도 다 빠져버려 볼품 없어진 바로 그 추억의 파란색 고무공이었습니다. 로운이 무심코 그 더럽고 낡은 공을 집어드는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는 마치 강력한 전기 충격을 받은 것처럼 온몸이 짜릿해지는 강렬한 느낌과 함께 이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생생하고 또렷한 과거의 한 장면이 마치 영화의 파노라마처럼 그의 눈앞에 선명하게 펼쳐졌습니다. 눈부시게 햇살 좋은 어느 주말 오후 넓고 푸른 잔디밭 위에서 젊은 아빠가 힘껏 던져준 바로 그 파란색 고무공을 잡으려고 두 팔을 활짝 벌린 채 아장아장 서툴게 뛰어가던 어린 자신의 모습,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손뼉을 치고 있던 젊고 아름다운 엄마와 듬직한 아빠의 얼굴. 그 너무나도 행복하고 따뜻했던, 그리고 가슴 시리도록 그리웠던 그 순간의 기억은 지난 20년 동안 로운의 마음속에 굳게 드리워져 있던 두껍고 차가운 얼음벽을 단숨에 녹여내리고 굳게 닫혀있던 기억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결정적이고도 신성한 열쇠가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과거를 애써 외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당당하게 마주할 용기를 내기로 굳게 그리고 뜨겁게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의 끝에는 자신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진짜 부모님의 얼굴이 아른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로운은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끊임없이 샘솟아 오르는 과거에 대한 참을 수 없는 궁금증과 매일 밤 꿈속에 나타나 눈물로 자신을 부르는 듯한 은수와 지훈 부부의 간절하고 애틋한 눈빛을 더 이상 외면하거나 뿌리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밤낮으로 이어진 깊은 고민과 갈등 끝에 떨리는 마음을 애써 진정시키며 은수에게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 유전자 검사에 동의하겠다는 자신의 결정을 차분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전했습니다. 며칠 후 미리 약속된 날짜와 시간에 로운과 은수 그리고 지훈은 함께 종합병원 유전자 검사센터를 찾았습니다. 검사를 위한 간단한 구강세포 채취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세 사람 모두 겉으로는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으려 노력했지만 속으로는 극도의 긴장감과 함께 혹시나 하는 한 줄기 가느다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애썼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그들에게 마치 지옥처럼 길고 고통스러우며 초조하게 느껴졌습니다. 은수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하늘이의 어릴 적 사진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고 지훈 역시 겉으로는 태어난 척 아내를 위로했지만 속으로는 그 누구보다 타들어가는 심정을 술로 달래며 밤을 지새우곤 했습니다. 로운 또한 밤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뒤죽박죽인 꿈을 꾸며 잠 못 이루고 뒤척였고 자신의 진짜 정체가 과연 무엇일지, 만약 그들이 정말 자신의 부모님이라면 앞으로 자신은 어떤 이름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깊고 혼란스러운 고민과 갈등 속에서 힘겹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고 세 사람은 마치 사형수의 심판을 기다리는 죄인처럼 무겁고 떨리는 발걸음으로 약속된 시간에 다시 병원 상담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세 사람의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 침착하면서도 따뜻한 목소리로 손에 들고 있던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아주 조심스럽고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현재 김노은이라는 이름으로 생활하고 계신 분은 김지훈 씨와 박은수 씨의 친자일 확률이 99.9999%로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세 분은 법적으로도 그리고 유전적으로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가족입니다.
의사의 마지막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상담실 안에는 한동안 그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하는 무겁고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가장 먼저 그 길고 무거운 침묵을 깬 것은 은수였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감싸 쥔 채 지난 20년 동안 가슴속에 억눌러왔던 모든 서름과 고통, 그리고 마침내 아들을 찾았다는 감격과 기쁨이 한꺼번에 폭발한 듯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고, 옆에 앉아있던 지훈 역시 더 이상 감정을 참지 못하고 뜨거운 눈물을 쉴 새 없이 쏟아내며 아내의 가녀린 어깨를 말없이 힘껏 감싸 안았습니다. 로우는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한 표정으로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앉아 있었지만 그의 맑은 눈가에도 어느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굵고 뜨거운 눈물방울이 주르륵 맺혀 하염없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20년이라는 너무나도 길고 긴 그리고 고통스러웠던 세월을 뛰어넘어 마침내 기적처럼 흩어졌던 하나의 가족이 다시 한번 뜨겁게 하나가 되는 감격적이고도 신성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하염없이 흐르는 기쁨의 눈물 뒤에는 지난 20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의 간극과 로운, 아니, 이제는 하늘이라고 불러야 할 그가 완전히 잃어버린 소중한 과거의 기억들이라는 무겁고도 냉정한 현실이 그들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수와 지우는 하늘이가 지난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로운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살아온 그의 파란만장한 삶과 그를 아무런 조건 없이 친아들처럼 진심 어린 사랑으로 키워준 보육원의 원장님에 대한 깊은 고마움을 존중하며 결코 서두르거나 자신들의 방식을 강요하지 않고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가려 진심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하늘이에게 그의 본명인 하늘이라는 아름다운 이름 속에 담긴 소중한 의미와 그가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났을 때 온 가족이 얼마나 기뻐하고 축복했었는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총명한 아이였는지에 대해 마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듯 조곤조곤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또한 하늘이가 만약 원한다면 언제든지 로운이라는 이름을 계속 사용해도 괜찮다고, 그가 어떤 이름을 선택하든 그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지지하겠다고 따뜻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하늘이는 처음에는 자신의 진짜 이름인 하늘이라는 이름이 너무나도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졌으며 갑자기 생긴 진짜 부모님이라는 존재 또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그들의 꾸밈 없는 따뜻한 배려와 진심 어린 깊은 사랑 속에서 아주 조금씩 자신의 잃어버린 과거와 진짜 정체성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말이면 부모님과 함께 자신이 아주 어릴 적 살았던 낡은 동네의 옛집을 찾아가 보기도 하고 거실 벽에 걸린 빛바랜 가족 사진들과 먼지 쌓인 앨범 속에 빼곡히 담겨 있는 자신의 수많은 어릴 적 사진들을 보며 희미하게나마 어렴풋이 남아있는 기억의 조각들을 하나씩 힘겹게 맞춰나갔습니다. 그 기억을 찾아가는 과정은 때로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웠으며 때로는 가슴 벅찬 감동과 기쁨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찾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설레고도 의미 있는 특별한 여행이기도 했습니다. 가족들은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이해하며 아주 느리지만 단단한 사랑의 다리를 놓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진짜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하루하루 늘어갈수록 마치 오래된 필름이 돌아가듯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과거 사고 당시의 끔찍하고 충격적이었던 기억들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누군가의 악의적인 의도나 잔혹한 범죄로 인해 벌어진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떠났던 여름휴가, 그림처럼 아름다웠지만 전날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위험천만하게 불어나 있던 깊은 계곡.
어린 하늘이는 물가에서 아빠와 함께 물놀이를 하던 중 갑작스럽게 불어난 거센 계곡물에 순식간에 휩쓸려 떠내려가던 아찔하고 공포스러웠던 순간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구하기 위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거친 물살 속으로 용감하게 뛰어들었던 아버지 지훈의 필사적이고 절박했던 모습도 그의 머릿속에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하늘이는 그 거대한 급류 속에서 정신을 잃었고 몇 시간 뒤 기적적으로 하류의 외딴 강가에서 근처를 지나던 마을 주민에게 발견되어 간신히 목숨을 건졌지만 안타깝게도 그 사고의 엄청난 충격으로 인해 과거의 모든 소중한 기억을 까맣게 잃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하늘이는 그동안 자신을 그토록 오랫동안 괴롭혀왔던 물에 대한 극심한 공포증과 밤마다 반복되던 악몽의 진짜 원인이 바로 그 끔찍했던 어린 시절의 사고 때문이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을 구하려다 함께 위험에 처했던 아버지 지훈에 대한 희미하지만 너무나도 강렬했던 마지막 기억도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온 힘을 다해 자신을 필사적으로 감싸 안고 거칠고 차가운 물살을 헤쳐나가려 애쓰던 그 처절했던 모습, 그리고 마지막 순간 자신을 강가의 안전한 바위 위로 힘껏 밀어 올리고는 정작 자신은 힘없이 거센 물속으로 가라앉으며 사라져가던 아버지의 희미한 뒷모습. 그동안 지훈은 겉으로는 늘 강인하고 듬직한 가장의 모습을 보이려 애썼지만 사실 그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는 지난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어린 아들 하늘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엄청난 죄책감과 사무치는 자책감, 그리고 씻을 수 없는 후회에 시달려왔음이 뒤늦게 가족들 앞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는 매일 밤 아들을 잃어버렸던 바로 그날의 끔찍했던 악몽을 반복해서 꾸었고 사랑하는 아내 은수에게조차 차마 자신의 그 처절한 고통과 슬픔을 속 시원히 털어놓지 못한 채 매일 밤 술에 의지하며 홀로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하늘이가 과거 사고의 모든 기억을 되찾고 자신을 구하기 위해 목숨까지 걸었던 아버지의 그 숭고하고 헌신적인 사랑을 가슴 깊이 깨닫게 되면서 오랫동안 어색하고 단절되었던 부자 사이에는 비로소 따뜻한 이해와 진정한 소통의 강물이 잔잔하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는 진심으로 아버지를 용서하고 그의 깊은 사랑에 눈물로 감사했으며 지훈 역시 그토록 오랫동안 자신을 짓눌러왔던 그 무겁고 어두웠던 죄책감의 무게를 사랑하는 아들의 따뜻한 위로와 용서 속에서 아주 조금이나마 가볍게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깊고 오래된 상처를 진심으로 어루만져주고 따뜻하게 위로하며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욱 단단하고 성숙한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자 관계로 거듭났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깊은 신뢰와 존경, 그리고 무엇보다 뜨거운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한편 하늘이를 지난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마치 자신의 친아들처럼 아무런 대가 없이 정성껏 아끼고 뜨거운 사랑으로 키워온 보육원의 원장님은 하늘이가 기적처럼 진짜 친부모를 찾았다는 믿기 힘든 소식을 처음 전해 들었을 때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정든 아들을 떠나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서운함과 걱정이 앞섰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내 하늘이와 그의 친부모님으로부터 모든 자초지종을 듣고 난 후에는 하늘이의 새로운 출발과 행복을 그 누구보다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쁨의 눈물로 그를 떠나보냈습니다. 그녀는 은수와 지훈 부부에게도 여러 차례 고개 숙여 지난 세월 동안 하늘이를 잘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며 하늘이가 앞으로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 더욱 건강하고 씩씩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하늘이에게는 이제 자신을 낳아준 진짜 부모님과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길러준 또 한 분의 어머니,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두 분의 어머니가 생긴 셈이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두 분 어머니 모두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어 그들이 자신에게 베풀어준 그 깊고 넓은 하늘과 같은 사랑에 평생토록 보답하며 살아가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따뜻한 이해와 진심 어린 축복 속에서 하늘이는 과거의 아픈 기억과 상처를 용감하게 딛고 새로운 희망과 행복을 향해 힘찬 날갯짓을 하며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크나큰 용기와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의 앞날은 이제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는 밝은 세상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은수와 지훈, 그리고 하늘이는 마치 지난 20년 동안 멈춰버렸던 혹은 잃어버렸던 소중한 가족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보상받기라도 하려는 듯 하루하루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감사함과 기쁨으로 채워가며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말이면 세 식구가 손을 꼭 잡고 하늘이가 아주 어릴 적 엄마 아빠와 함께 자주 갔었던 추억의 동물원이나 시끌벅적한 놀이공원을 다시 찾아가기도 하고 어떤 날에는 푸른 동해 바다가 보이는 아름다운 해변으로 즉흥적인 낚시 여행을 훌쩍 떠나 밤늦도록 낚싯대를 들이우고 앉아 밤하늘의 별을 보며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저녁이면 온 가족이 거실에 둘러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각자 하루 동안 있었던 소소하고 재미있는 일들을 서로에게 들려주었고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해 이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새로운 모습들을 발견하며 더욱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이는 부모님과 함께 거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자신의 어린 시절 해맑은 모습들이 고스란히 담긴 빛바랜 낡은 앨범들을 한 장 한 장 넘겨보며 아주 희미하게나마 어렴풋이 떠오르는 단편적인 기억의 조각들을 마치 흥미로운 퍼즐처럼 하나씩 정성껏 맞춰나갔습니다. 사진 속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는 어린 자신과 지금보다 훨씬 젊고 생기 넘치던 젊은 시절의 부모님의 사랑스러운 모습이 마치 한 폭의 수채화처럼 아름답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바랜 사진들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을 때마다 하늘이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뭉클하게 차오르는 뜨거운 감동과 함께 알 수 없는 깊은 그리움과 애틋함에 휩싸이곤 했습니다. 그들은 오랜만에 함께 근사한 사진관을 찾아가 새로운 가족 사진을 찍으며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더욱 많고 다양한 소중한 추억들을 기대했고 오랫동안 무겁고 차가운 침묵만이 감돌았던 그들의 집 안에는 아주 오랜만에 따뜻하고 정겨운 웃음소리와 생기 넘치는 행복한 활기가 다시 넘쳐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긴 겨울잠에서 깨어난 봄처럼 그들의 가정에도 따스한 사랑의 햇살이 다시 비추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유난히 동물들과의 깊은 교감을 통해 마음의 안정과 위로를 찾았던 하늘이는 자신의 이러한 특별한 경험과 재능을 살려 말 못하는 동물들의 아픔을 치료해주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동물 매개 심리 치료 분야나 혹은 직접 동물을 치료하는 수의학 분야에 조금씩 깊은 관심과 흥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프거나 버려진 동물들을 정성껏 돌보며 그들이 다시 건강을 되찾고 새로운 가족을 만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느꼈던 커다란 보람과 벅찬 기쁨은 그에게 새로운 삶의 목표와 뚜렷한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은수와 지우는 그런 아들의 새롭고 기특한 꿈과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아낌없이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이가 앞으로 어떤 분야를 선택하든 어떤 길을 걸어가든 항상 그의 곁에서 가장 든든하고 믿음직한 버팀목이자 지원군이 되어주겠다고 따뜻하게 약속했고
하늘이는 그런 부모님의 변함없는 깊은 사랑과 굳건한 믿음 속에서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빛나는 미래를 스스로 주체적으로 설계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주말이면 틈틈이 관련 전문 서적을 찾아 도서관을 다니며 탐독하고 때로는 인근의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며 실제 현장 경험을 쌓는 등 자신의 적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탐색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제 과거의 아픔이나 혼란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맑고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으며 그 안에는 자신의 꿈에 대한 확신과 열정,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이들 세 가족의 너무나도 기적적이고 눈물겹도록 감동적인 재회 사연은 그들이 살고 있는 작은 시골 마을을 중심으로 조금씩 입소문을 타고 주변의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은수와 지훈 부부가 하늘이를 잃어버린 슬픔과 고통 속에서 얼마나 힘겹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왔는지를 바로 곁에서 안타깝게 지켜봐 왔던 이웃들과 오랜 친구들, 그리고 직장 동료들은 마치 자신들의 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함께 기뻐하고 눈물 흘리며 진심으로 그들의 재회를 축하하고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었습니다. 어떤 마음씨 좋은 이웃 아주머니는 맛있는 전통 음식들을 한 상 가득 정성껏 만들어와 온 가족이 함께 나누어 먹기도 했고, 어떤 오랜 친구는 하늘이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따뜻한 겨울 외투와 편안한 신발을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하늘이가 자원봉사를 하던 작은 시골 동물병원에도 그의 감동적인 사연을 전해 듣고 일부러 멀리서부터 한 걸음에 찾아와 격려의 말과 함께 작은 후원금을 전달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발길이 간간히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의 진심 어린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응원, 그리고 조건 없는 순수한 격려는 오랫동안 깊고 어두운 슬픔과 절망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왔던 은수와 지훈 가족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커다란 위로와 든든한 용기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는 아직 따뜻하고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이 존재하며 진정한 사랑의 힘은 그 어떤 절망적인 시련과 혹독한 역경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소중하고도 위대한 진리를 가슴 아픈 경험을 통해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그들 가족이 앞으로 살아갈 날들 동안 더욱 강인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훌륭한 밑거름이 되어줄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세월이 흐르면서 하늘이는 과거 사고와 관련된 중요하고 결정적인 기억들을 대부분 되찾을 수 있었지만 여전히 그의 기억 속에는 마치 안개가 자욱하게 낀 것처럼 희미하거나 혹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완전히 공백으로 남아있는 아쉬운 부분들도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늘이는 더 이상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잃어버린 과거의 불완전한 기억들에 얽매이거나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소중하고 눈부신 현재의 행복을 마음껏 누리고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과거의 시간들보다 앞으로 가족들과 함께 만들어갈 빛나고 아름다운 미래의 시간들이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다는 소중한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과의 따뜻하고 깊은 정서적 교감과 끊임없는 유대감 속에서 그는 과거의 깊고 어두웠던 아픔과 상처를 놀라운 속도로 치유하고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아를 빠르게 회복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그늘이나 불안감을 찾아볼 수 없었고 늘 밝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와 함께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기분 좋은 에너지를 전달하는 긍정적인 청년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들 가족의 너무나도 기적적이고 감동적인 만남을 가능하게 했던 1등. 공신이자 사랑스러운 연결고리였던 반려견 햇살이는 여전히 가족 구성원의 가장 중심에서 모든 관심과 사랑을 독차지하며 더없이 행복하고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햇살이는 마치 자신에게 주어진 그 특별하고도 신성한 임무를 완벽하게 완수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고라도 있는 듯 이전보다 훨씬 더 밝고 건강하며 활기찬 모습으로 집안 곳곳을 천방지축으로 누비며 가족들에게 매일같이 크고 작은 웃음과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하늘이는 햇살이를 볼 때마다 자신과 부모님을 극적으로 다시 연결해준 그 신비롭고도 놀라운 인연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햇살이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처럼 더욱 아끼고 지극한 사랑으로 정성껏 돌봐주었습니다. 햇살이는 그렇게 그들 가족에게 단순한 애완동물을 넘어서 서로의 마음을 따뜻하게 이어주는 소중하고도 특별한 연결고리이자 살아있는 행복의 상징과도 같은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햇살이의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는 또 하나의 기적이었고 감사였습니다. 마침내 은수와 지훈, 그리고 하늘이 세 사람은 과거의 그토록 깊고 어두웠던 슬픔과 절망적인 아픔의 긴 터널을 완전히 벗어나 서로를 향한 그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깊은 사랑과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굳건한 신뢰로 단단하게 결속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가족으로 다시 한번 거듭났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보금자리인 집안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 무겁고 숨막히는 침묵이나 가슴 시린 슬픔의 어두운 그림자는 찾아볼 수 없었고, 대신 매일 아침 거실 창문을 통해 환하게 쏟아져 들어오는 따스하고 눈부신 햇살처럼 밝고 희망찬 웃음소리와 평화롭고 안락한 온기가 언제나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아침이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서로의 건강과 안부를 묻고 하루 동안 있었던 소소하고 재미있는 일상의 이야기들을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제잘거리며 나누었고, 저녁이면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서로의 어깨를 부드럽게 다독이고 진심으로 격려했으며, 때로는 아주 사소한 의견 차이로 인해 작은 다툼을 벌이기도 했지만 금세 서로에게 먼저 사과하고 화해하며 이전보다 더욱 깊은 이해와 굳건한 사랑을 차곡차곡 쌓아갔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평범하지만 그래서 역설적으로 더욱 특별하고 눈물겹도록 소중한 진정한 가족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매일매일 새롭게 발견하고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정은 이제 사랑과 행복, 그리고 따뜻한 이해가 넘실거리는 진정한 안식처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은 마치 쏜살같이 빠르게 흘러 어느덧 하늘이는 어엿하고 늠름한 청년으로 훌륭하게 성장하여 마침내 자신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고 꿈꿔왔던 명문 대학교의 수의과 대학의 우수한 성적으로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그는 지난날 자신이 직접 겪었던 말 못할 아픔과 외로운 방황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간의 언어로 자신의 고통을 표현하지 못하는 연약한 동물들의 아픔과 슬픔을 그 누구보다 진심으로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상처 입은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줄 수 있는 훌륭하고 실력 있는 수의사가 되겠다는 확고하고도 숭고한 꿈을 향해 매일매일 성실하고 꾸준하게 나아갔습니다. 때로는 과거 끔찍했던 사고의 트라우마가 마치 불쑥 예고 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처럼 그의 발목을 잡고 힘들게 하기도 했지만 이제 그의 곁에는 언제나 변함없이 그를 믿고 지지하며 아낌없는 사랑을 보내주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부모님과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랑스러운 반려견 햇살이가 있었기에 그는 용감하고 씩씩하게 그 모든 내면의 어려움과 시련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이전보다 한층 더 성숙하고 강인한 모습으로 눈부시게 성장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대학교에서도 뛰어난 학업 성취를 보여주는 한편 방학이나 주말이면 시간을 쪼개어 인근의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꾸준히 자원봉사 활동을 하며 자신이 세상으로부터 받은 그 크나큰 사랑과 따뜻한 관심을 다른 상처 입은 생명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아름다운 삶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하늘이를 20년이라는 긴 세월 만에 기적처럼 다시 되찾은 은수와 지훈 부부는 마치 신으로부터 덤으로 아주 소중한 두 번째 인생을 선물 받은 것처럼 하루하루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감사함과 벅찬 기쁨으로 채워가며 이전보다 훨씬 더 활기차고 행복한 노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난 20년이라는 너무나도 긴 시간 동안 하늘이를 잃어버렸다는 엄청난 상실감과 지울 수 없는 죄책감으로 인해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서로의 지치고 상처 입은 마음을 진심으로 따뜻하게 위로하고 살뜰히 격려하며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욱 깊고 성숙하며 애틋한 부부애를 서로에게서 확인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이 직접 겪었던 그 너무나도 기적적이고 감동적인 경험을 통해 얻게 된 크나큰 사랑과 꺼지지 않는 희망의 메시지를 지금 이 순간에도 절망과 고통 속에서 힘겨워하고 있을지 모를 우리 사회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생각에 지역사회의 독거노인이나 결손가정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세상 곳곳에 널리 전파했습니다. 특히 은수는 자신의 가슴 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실종 아동을 둔 다른 가족들을 위한 전문적인 심리 상담 자원봉사를 새롭게 시작하며 그들의 깊은 아픔과 슬픔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그들이 절대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돕는 의미 있는 일에 큰 보람과 행복을 느끼며 살아갔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빠르게 흘러 강산이 몇 번이고 변한다 할지라도 결코 변하지 않고 영원히 그들 곁에 머무를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서로를 향한 그들 가족의 너무나도 깊고 진하며 숭고하기까지 한 사랑과 그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거나 끊어지지 않을 끈끈하고도 아름다운 유대감일 것입니다. 하늘이는 마침내 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실력과 인품을 겸비한 훌륭한 수의사가 되어 자신의 이름을 건 아담하고 따뜻한 분위기의 동물병원을 개원했고 그의 진심 어린 치료와 따뜻한 마음씨는 곧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늘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은수와 지우는 사랑스러운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되어 따뜻하고 풍요로운 노년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기적적인 만남을 가능하게 했던 사랑스러운 반려견 햇살이 역시 오랫동안 가족들의 곁을 건강하게 지키며 무한한 사랑과 기쁨을 나누다가 어느덧 나이가 들어 무지개 다리를 건너 하늘의 별이 되었지만 그들이 함께했던 그 모든 소중하고 아름다운 추억들은 그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따뜻한 온기로 남아 반짝였습니다. 그들의 집에는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언제나처럼 따뜻하고 정겨운 웃음소리와 맛있는 음식 냄새 그리고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격려하는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대화가 끊이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기억의 강물은 때로는 거칠고 사납게 흘러 그들을 아프게 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사랑이라는 넓고 깊은 따뜻한 바다에 이르러 잔잔하고 평화롭게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너무나도 평범하고 사소한 일상 속에서 서로의 존재 자체가 매 순간 얼마나 큰 축복이고 놀라운 기적인지를 온 마음으로 깨달으며 진심으로 감사하는 살. 그것이 바로 지난 20년이라는 너무나도 길고 어두웠던 고통의 터널을 마침내 함께 손잡고 빠져나와 그들이 기적처럼 함께 찾아낸 눈부시게 아름답고 찬란한 행복의 참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너무나도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는 마치 끝없이
잔잔하게 흐르는 강물처럼 그렇게 영원히 끝나지 않고 계속될 것이었습니다.